안녕하십니까. 진행 경매 사건 중 선별해서 추천 및 권리 분석을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권리 분석을 순서대로 해서 법률, 입지, 기타 하자 여부 가리고 영상 말미에 추천 입찰가 제시합니다. 오늘 사건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2 타경 53843 아파트입니다. 감정가 14억 9천, 최저가 6억 1천, 경매기일은 2024년 2월 19일, 채권 청구 금액이 8억 1,100. 지나가면서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채권 청구 금액은 경매 취하 여부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큰 비중 없이라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대지 면적 15.4평, 건물 면적 25.65평, 한 36평, 7평형 되겠습니다. 분양평형은. 소재지 광진구 광장동 250, 신동아 파밀리에 102동 102호. 위치 한번 여건 보겠습니다. 아차산로 대로변에 접한 그래도 규모 있는 아파트 단지고 교통 여건이나 이런 건 나무랄 데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조경이나 단지 조성 잘 돼 있고, 주거 여건 중상 정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사항이 있는데, 신청 채권자 OK저축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이모 씨 임대차 사실 확인서 보증금 4억 5천을 제출했으나 사실 관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기록 내용이죠. 그리고 더 특이한 게 여기 보겠습니다. 보증금 4억 5천만 원. 입찰을 받는데 입찰자가 나왔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 2023년 9월 25일, 작년 9월 25일. 그리고 한번 그 이후에 진행된 12월 11일 날 기일날 유찰되고 금년 2월 19일 날 6억 1천만 원에 진행되는 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일반적인 건이랑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일 까다로운 게 주민등록 전입만 이렇게 돼 있고 2014년 2월 13일 이름만 나왔습니다. 이모 씨 102호. 이제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에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OK저축은행 9억 2,700. 15억대 아파트인데 9억이면 이게 적정한 설정 최고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담보 여력이 조금은 더 있을 것 같은데 4억 5천 선순위 배당 받아갈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을 놔두고 9억 2천을 줬다. 이렇게 추정하기에는 대출 금액이 많다고 봐야죠. 이게 지금 부동산 임의경매 저당권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가려지기 때문에 이 검토하기가 좀 용이한데 쉬운데 본건은 생각해야 될 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경매 진행 상세 일정을 보겠습니다. 유찰 3번 되고 14억 9천에 시작돼서 매각이 64.73, 낙찰가 7억 6,200에 진행이 됐는데 낙찰 9억 1,400. 많이도 썼습니다. 전 회차보다 좀 더 쓰는 거. 이거 보통 경매 컨설팅들이 유도하는 전 회차 최저가보다 좀 더 쓰셔야 됩니다. 왜? 2등하면 돈을 못 받,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2등을 허위 최고가 매수인 차순위 신고에는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수표 떼갖고.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여기에다가 쉬운 얘기로 아까 4억 5천만 원이 당연히 선순위죠. 이거 지금 전입일자분 2014년 2월 28일인데 말소 기준 권리는 OK저축은행 2021년입니다. 연도 차이도 많이 나고 선순위인데 그럼 4억 5천을 따로 줘야 되는 걸 알았으면은 엄청나게 더 쓴 거죠. 감정가 육박하는 가격에까지 더 쓴 겁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입찰하도록 종용했다든지 아니면 본인 판단 미스가 났다든지 큰 에러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신청이 됐는데 매각 그 대금 기일이 정해져 갖고 대금 미납이면 재경매 사건으로 그 입찰보증금이 최저가의 그 20% 특별 매각 조건이 정해지는데 본건은 그 불허 결정이 나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입찰보증금 20% 특별 매각 조건은 없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유찰되고 2월 19일 날 6억 1천만 원 4억 5천 액면 그대로 4억 5천만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10억 돈에 사는 건데 뭐 14억 9천 감정가가 좀 과대 감정을 했다 치더라도 후가시라고 그러죠. 후가시 감정. 일본 용어로 해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14억 9천이 약간 좀 그 증액이 된 감정가라 하더라도 뭐 10억에 사면은 괜찮지 않나. 요번에 낙찰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쉬운 그 추론은 그 금기사항입니다. 왜 금기사항인지 하나하나 그 결론을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OK저축은행에서 그 대출해줄 때 대출심사 담당 직원이 있었을 겁니다. 9억 2,700 설정 최고 금액이었으면 최소한 한 8억 정도를 줬을 텐데 14억 9천 아파트에 8억을 줬다. 이거는 뭐 대출심사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다음 2순위 HB저축은행 2022년 7월에 주고 그 다음 년도 1월에 6억 5천 설정 금액이면 5억을 더 줬습니다. 그럼 여기 8억, 5억, 13억 대출 금액이 오버된 거죠. 15억 아파트에 13억까지 줬다. 이거는 뭐 꽉 차게 뭐 그냥 아파트가 앞으로 더 오를 거다는 전제하에서 대출심사 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리한 대출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모 씨 전입 2014년 2월 13일 자 확정일자 없고 배당 신청 안 하고 금액 안 나와 있고 3박자 다 갖췄습니다. 우리 입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까다롭고 피해야 될 물건 중에 전형적인 물건입니다. 여기서 이 전형 중에 가장 재매각 사건 입찰보증금 손해보는 경우까지 이 건 낙찰자 분은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고가 매수 신고일 당일 기록열람하고 들떠서 괜히 주의 축하받고 뭐 저 회식이라도 하고 하지 마시고 경매 기록열람 물건 명사서 보다 훨씬 처음부터 히스토리가 다 첨부된 경매 기록 열람하셔갖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있으면 바로 매각 불허가 시점 매각 결정 기일 이전에 해야 되는 그 신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현황조사서. 그 물건 명세서에 앞서서 현황조사 보는 이유는 이 현재 가서 법원 직원이 가갖고 현장을 갔으나 누구 임차인 이모 씨의 배우자 그러면 본인의 가족이 전부 전매에 거주하고 있다 하는 이제 얘기 듣고 그러고 이제 그 사실관계 확인한 소리입니다. 물건 명세서에는 이제 그 권리관계라든지 어떤 그 하자 말소 안 되는 권리 뭐 인수되는 권리 그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뭐 주의사항 보면 최선순위 설정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그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문구입니다. 이 주의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 거는 주의를 줬는데 이거 무시하고 최고가 매수인권이 되고 매각 결정일 그 일주일 뒤에 정해지는 그 결정일을 지나치고 하면 권리보호 못 받습니다. 법률 격언에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뭐 없고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 비고란에
아주 의미 있는 그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경매 신청자 OK저축은행 1순위 말소기준 권리자죠.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임대차 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4억 5천을 제출했으나 사실관계 여부는 불분명함. 근데 한번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따 한번 다시 한번 거론하겠지만 2014년에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10년 경과했습니다. 한 번도 4억 5천만 원 보증금이 중간에 증액이 된 건지 계약갱신을 하면서 아니면은 처음부터 4억 5천이었는지 이걸 밝혀내야 입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대금민 앞에서 손해본 사건, 재경매 사건에서 누차 말씀드리는 9월 18일 날, 2023년 9월 18일 작년 집행관이 기일 입찰조서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입찰 기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럼 입찰 기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하고 열람 및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 9월 25일이 매각 결정일인데 9월 25일 이전에 제가 아주 누차 강조드린 그 패턴대로 권해드리는 패턴대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상 외의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이틀 뒤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열람 및 복사 신청하고 이틀 동안 검토하다가 이게 어떤 최고가 매수 신고하는 그 시점에서의 예상했던 기초사항이 엉뚱한 게 나타나니까 나는 이거 매각 못 받겠습니다 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거기다가 또 안심이 안 되는지 25일 날이 전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틀 뒤에 또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추정을 해보면 현황 조사서에도 없고 물건 명세서에도 없고 전입만 있어서 근데 그 전입만 있는 경우에 15억이면은 70%만 계산해도 한 10억 대 전세 보증금을 전제를 하고 입찰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제를 안 하고 뜻밖의 전세 보증금이 내가 인수해야 될 전세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제가 쓴 그 매출고가 하고 감정가 임차인 보증금 인수금액 하면은 감정가로 훨씬 넘어갑니다. 하는 어떤 탄원서가 제출됐던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은 여운의 입찰 만약 보신다 그러면 경매 기록에 이 최고가 매수 신고 연락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임차인 보증금 알아내는 방법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이 근저당 채권자입니다. 자기네 채권에서 못하게 되니까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라고 입찰의 이해관계인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데 좀 알 수 없습니까? 100% 알려준 데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알려주는 게 낫죠. 왜? 4억 5천이면 4억 5천 정확히 알려주는 게 자기네들 채권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러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연락처 경매 기록 이 사람하고 똑같이 매각 최고가 매수 신고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정해지는 매각 결정일 그 이전에 중간에 이런 과정을 꼭 거치시라는 말씀을 신신당부드립니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물건 평균 낙찰가율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광진구 73, 76, 77, 74, 72, 한 72에서 한 76% 이렇게 작곡 예상 낙찰가를 이 사이트에서는 10억 9,400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순서대로 루틴대로 진행하면서 권리분석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건에 문제 없을 때는 추천 입찰가 제시합니다, 제가. 근데 이 건에서는 선순위 임차인 전입일 시 2014년 2월 13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하나도 증액이 없이 이거 10년 지났는데 2년이면 5번 계약 갱신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 4억 5천이면은 15억짜리 아파트 같으면은
10억, 나머지 한 5억 정도 정상 전세가 10억 전제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월세 계약서가 제출이 됐다든지 그럼 오히려 신뢰를 하고 그 금액 4억 5천 믿고 입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냥 전세가가 4억 5천이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10년을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까 주의하라고 그랬고 물건 명세서에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찰가 추천을 본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말소기준권리 1순위 근저당권자 대출심사부에 찾아가서 자문 구해갖고 정확히 그 입찰보증금이 밝혀지면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입찰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